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어느덧 벌써 목요일이 성큼 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드렸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잘 되새겨보면 이번 주 시장이 위험할 거라는 내용의 말들이 정말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이야기 드렸었죠. 제가 그래도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 입장으로서 시장 좋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많은 지표들이 지금 하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안감만을 조성해서 하락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시장이 좋을 수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경험을 통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은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참 그냥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보다 보면 언제나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늘 방방 뛰는 마음으로 보다 보면 언제나 손실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시장은 목계지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죠. 고 이병철 회장이 늘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개, 즉 나무닥처럼 마음을 가져라라는 내용인데요. 주시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내 종목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잘 갈 수 있겠죠. 그런 어떠한 좋은 종목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언젠가는 꼭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황조명 이꼬르 매드팩토, 황조명 이꼬르 뭐 이런 어떤 네임 밸류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목표가까지 나왔죠. 130% 정도 수익이 나면서 마무리가 됐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제 200%를 바라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항상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증권 업무를 하고 많은 업체들을 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증권을 좀 소홀할 뻔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비상자원회사 대표님인데 또 매출액 단위가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되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본업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서브는 서브일 뿐이다. 항상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부분들을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직원과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건 아니었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감명을 깊었습니다. 사람은 늘 욕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는 결국은 주식을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증권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내 본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왜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 기법을 자꾸 많이 바꾸지 마세요. 정말 수익이 나는 기법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잘해도 수익이 나고 그거 하나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 결국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앉아서 종목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산업이 궁금하면 산업 현장에 가보고 종목이 궁금하면 종목 현장에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깨우쳐지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어떠한 부분들,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차트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시장을 바라보면서 뭐 대표님들의 눈 그리고 저의 여태까지 경험의 눈을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어떠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가들의 투자기법 잘 보시면서 마음 잘 잡고 차분하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시장 주도주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주도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주도주들 중에서 우리는 잘 잡는 게 결국은 주식을 잘했다라는 부분에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주도주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장과 산업과 종목 탑다운 방식은 뭐고 다운탑 방식은 뭐냐?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면 탑다운이고요. 종목에서 산업에서 시장으로 가게 되면 다운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었던 시장도요. 차트를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시장이 약 3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 36년 기준으로 해서 자 최저점과 최고점이 기준점이었고요. 그 중에서 딱 50%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50% 근처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가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 한 1,500포인트, 1,400에서 1,500포인트 때 이제 슬슬 내려올 때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반성하셔야 될 분들 1,100포인트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되죠. 기술에 대한 어떤 대응적 분석을 못 하셨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위기에 계셨던 분들도 반성하셔야 되죠. 왜요? 아직까지 상단부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1년봉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년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자, 1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구간도 결국은 중시값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중시값에서. 자, 중시값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디 구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75% 구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제가 그래서 정말 주식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간편한 건데 너무 그 하나하나의 피노미나 하나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 50%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그 다음에 75%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잡았다면은 자, 이 구간이 지금 딱 변동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약 1990, 지금 좀 더 올라가서 2000포인트 가까이 넘은, 근데 그 근처까지 왔는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봤다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구간이에요. 아직은 뭐가 풍부해요? 리커드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뭐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할 단계가 아닙니다. 매수세가 모여 있어요.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매수세가 모여 있으면 결국은 그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의 방어가 되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하방 경직이라고 부릅니다. 하방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사주 매수라는 또 다른 순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사주 매수가 언제 끝나냐? 3월에 이제 자사주 매수가 신청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이 6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제도적 제한을 줬기 때문에 9월에 대부분의 제도가 끝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래서 8, 9월 달에 고민해야지 6, 7월 달에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로직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많은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되 굉장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단순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매매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여유롭게 내 종목이 바닥에 있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루 이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100%, 200%갈 종목들 수없이 많고 타이밍만 맞춰서 간다면 뭐 한두 달 안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겠죠.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편안한 매매만 하셔도 수익 나신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하기가 얼마나 많은 저도 얼마나 모난 돌이었겠습니까? 모난 돌이었고 딱딱한 돌이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오래 했다 보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나고 겪고 부들부들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단순해지고 로직도 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8, 9월 달 정도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구리 좀 사세요라는 얘기, 구리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 드렸어요. 왜? 구리랑 그다음에 은이랑 그리고 또 뭐예요? 아연 이런 것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구리가 추상향 우상향 추세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금속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금속은 선행지표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속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 경기가 좋아지거나 패턴이 좋아지게 되면 금속은 쓸 건데 제가 그냥 구리 지금 위험한데 갈까요? 선행지표라니까요. 갔잖아요. 그죠? 구리, 은, 아연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죠. 금속 보시라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속을 저만큼 많이 주장했던 분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속이 우상향 추세로 하고 있고 결국은 이 금속 값이 어느 정도 포인트,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약 20% 정도 더 상승을 해야지만 20% 정도 더 상승해야죠. 지금 10%죠, 그죠? 레버리지 기준으로 10%는 더 상승해야지만 정고를 만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한 주식시장은 아니다. 금속 상승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나 이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반기 전망은요. 8, 9월 달 정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지만 6, 7월 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 구간에 대한 종목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너튜브라는 걸 보니까 와, 너튜브가 좋은 정보도 너무 많은데 와, 그냥 아무나 찍고 있더라고요. 예, 임의적으로 뭐 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등 미네르바라는 등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인증이 돼야 돼요. 확고한 어떠한 기준과 매매에 대한 경험, 경륜,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시장에서 경륜이거든요. 경륜이 그래도 10년 이상 이 시장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예요? 이 경륜 플러스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빅데이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는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은요 알파고가 결국은 다 이겼잖아요. 바둑에서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그냥 IT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될 때면 되겠지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정말로 집중적인 분석과 철저한 어떠한 빅데이터, 로직 분석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나 어렵다.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전처럼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뭐 조선주가 많이 빠진다고 사면 된다. 이런 로직은 이제는 아니다. 정말로 어떠한 수급과 그다음에 어떤 균형점,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나서 접근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금속 시장에 대한 상승폭도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리고 그 두려움은 걱정하시게 된다면 대가들의 투자법 잘 보신다면 여기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많이 나오세요. 또 보셔가지고 시장 대응 보시고 또는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뵙고 있으니까 또 제 방송 보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하는 산업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반기 주도하는 산업을 좀 체크해 드리게 되면 크게 5가지입니다. 와, 이 산업을 분석해서 갖고 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업체를 미팅을 하고 저는 가끔 그래요. 그냥 빈말로 탐방 다녀옵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 한번 하면 탐방이네. 전 진짜 갑니다. 진짜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보니까 이 5개가 괜찮더라고요. 이 5개가 뭐냐면 시장 앞으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항암에 대한 이야기. 아직 이제 아마케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온라인 쪽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 무더위, 더위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울 겁니다. 많이 더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예측에 대한 거지만 더위에 관련된 거 항상 더위 관련주는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스피 언제 고점입니까? 외국인 제일 많이 살 때. 코스피 제일 고점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살 때예요. 그러면 언론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막 들어오겠죠. 저는 늘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자. 자, 무더위 최고 고점은 7월 말. 이때 던지셔야 돼요. 더우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가스 떠나가지고 휴가 갈 때가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날 무더위는 최고점일 겁니다. 그 제일 덥다고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 느끼는 거예요. 무더위 관련된 종목 없을까? 그때 근데 뭐예요? 미리 갖고 있던 분들은 그때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분이 주식은 성공하고 주식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박 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워낙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다가요. 지금 대표님들도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꼭 써달라고 한대요. 예, 코리아 써 있으면 가져가겠다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요. 예전에 현대가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었잖아요. 그냥 루머일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이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브랜드 네이밍이 없다 보니까 현대, 혼다이, 현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타이틀을 약간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던 케이스들이 많았다고요. 웃자 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삼성제약이 이거는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의 삼성제약이 굉장히 잘 팔렸었대요. 제품들이. 왜 잘 팔렸나 봤더니 뭐가 붙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삼성이 붙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필요 없대요. 독자 브랜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서 가장 핫하게 잘 팔리는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내 건강과 내 몸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료기기죠.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핫하게 떠오르면서 우리 의료기기 좀 주세요. 한국산 좋아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 원래 정말 잘 갈 수 있었던 것. 일본 도쿄올림픽 때가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은 5G와 수소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근데 전체적인 경제에서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두 섹터가 5G와 수소죠. 그중에서도 5G는 언택트든 아니면 IoT든 여러 가지 시장에서 좀 더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조금 더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속도 이런 부분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컨택트는 건 계약하는 거고 이제 만나가지고 텍트라는 게 이렇게 만나는 걸 말해요. 접촉을 얘기하는데 텍트라는 게. 근데 언택트는 뭐예요? 아니다잖아요. 만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제 친척 중에 또 그 수능을 또 앞두고 있는 또 조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동생인가요? 하여튼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나가요.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강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고3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교를 나오게끔 했지만 또다시 뭐 발열 증세가 나와가지고 또 뭐 딜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간 지금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까요? 항무의 5 언 이렇게 되는데 항암, 무더위, 의료기기 5G 언택트가 결국은 하반기에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결국은 항암, 무더위, 의료기기 5G 언택트 쪽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매기세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도 산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항암, 여름, 의료기기, 5G, 언택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암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암학회가 또 진행이 돼요. 6월 20일 달에 한 이틀 정도 하게 되는 24일 날 글로벌 암학회가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름은 올여름 무더위가 좀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더위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섹터의 흐름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료기기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내 의료기기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실적 기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5G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 턴어라운드 시 5G가 가장 빠르게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5G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성장 모멘텀에는 모두 다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19로 인터넷 사용이 증가되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항암, 여름, 의료기기, 5G, 언택트가 시장 주도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억측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측은 좋습니다. 근데 억측은 좋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잘못된 그 뉴스, 오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1인 미디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전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시장은 정말 어렵고도요. 정말 여기서 눈 하나 깜짝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암 관련주 먼저 볼게요. 항암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G3B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3BNT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그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라든지 상처 치료, 그 다음에 결국 항염, 사이토카인 조절, 세포 지원 삼각제, 세포 이동 촉진이라든 대부분의 어떠한 섹터들에 대해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게 G3BNT예요. 근데 G3BNT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항암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임상 단계의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항암을 떠나서라도. 자, 임상 3상 같은 경우 안구건조증이 임상 3상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영양성 각막염증이 임상 3상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포성 표피치료 박리증이 임상 2상에 있고요. 교포세모증, 이게 뇌종암이죠. 암 나왔죠, 그죠? 뇌종암 치료가 임상 1상에서 이제 2상 진입에 투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끝단으로 오고 있는 많은 어떠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안과 질환, 그다음에 상처 치료, 앞서 말씀드렸던 뇌종암 치료까지 모든 것들이 앞단에 있는 것이 G3BNT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3BNT들의 상승률이라든지 파동률들이 잘 만들어졌던 부분들은 이런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홈페이지와 보고서 정도는 보자 이거죠. 이런 신약들이 거의 3상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최소한 찾아는 보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무슨 종목인지도 몰라요. 자, 제일 답답한 게 차트만 보고 매매한대요. 그럼 손절을 할 줄 알았는데 손절도 못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게 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화를 안 낸다는 거는 그만큼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렇게 화가 나요. 종목도 모르고 차트고 그냥 누가 말씀해서 샀는데 그 설명도 틀리고, 그런 게 제일 이제 저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종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보시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임상, 3상, 2상, 1상 이런 것들 전임상까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거고, 지금 6월에 또 교모 세포증 항암제에 대해서는 임상 2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3상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3상까지 가게 되면은 임상 1상, 2상, 3상도 헷갈리시죠? 혹시 설명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좀 줄이더라도 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약학 공부를 했어요. 예, 약학 수업을 제가 또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릴까 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산업적으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게 주식 그 스페셜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전임상은 뭐냐면 사람 입장을 사람의 어떠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걸 전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임상은 크게 이제 화학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이오톡 스택 바닥일 때 말씀드렸던 게 전임상의 대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임상을 거치고는 못 가니까 바이오텍 스택의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임상 1상을 가게 되면 이제 건강한 환자한테 어느 정도 테스팅을 하는 것이 임상 1상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환자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환자를 모집군을 두고 합니다. 임상 2상은 그 병이 걸린 아픈 환자한테 인원수가 좀 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임상 3상이에요. 정말 많은 아픈 환자들의 모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임상, 2상, 3상이 가기 전에 2상에서 또 그리고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2상 정도에서 라이선스 아웃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과 이해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G3BNT 같은 경우도 항암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바닥에서부터 종목 잘 잡으면 50에서 100% 따는 수익이 난다라고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매드팩토.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매드팩토리 너무 잘 갔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한 140%, 150%가 가는데도 제가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자, 매드팩토 보시게 되면은 화학약품 병용, 뭐 표적항암제 병용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파트너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작지 않아요. 세브란스, 삼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면역 뭐예요? 면역.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감기에서 필요한 게 면역이죠. 면역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면역 중개 병용이나 단일요법 등의 지금 면역 항암제 병용 다 면역이잖아요. 표적 항암제는 어떤 특정 자리에 가서 딱 표적적으로만 교육하는 거 표적 항암제 병용이고요. 자,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암학회에 가서 이슈가 된다면 분명히 잘 갈 수밖에 없는 성장 모멘텀이나 케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다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제가 매드팩토를 체크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로직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겠죠. 이렇게 하지 주식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저는 공부에 미치진 않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그래도 공부가 가끔 재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계산했던 값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재밌는 거죠. 근데 그 딱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대충 풀어도 다 맞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주식을 공부하는, 주식을 스터디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매드팩토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매드팩토 좀 더 보면 이게 그거예요. 결국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가 돼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항암제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냐. 맨 처음에는 뭐 외과적 수술로 가다가 방사선 치료로 가다가 그다음에 화학요법으로 갔다가 표적 항암제로 갔다가 이제는 면역 항암제까지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2010년도 기준으로 아무린즈하고 제거하는 선천적 기능의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고 표적 항암제 다음 어떠한 최근 두각받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슈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요즘에 핫한 트렌드, 요즘에 트렌드하다라는 거죠. 트렌디한 어떤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암이나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들이 풍부하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짧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맵입니다. 포탈에다가 이데일리 맵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초록색 창이나 이런 데다 이데일리 맵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무료로 방송하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4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제약바이오와 함께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진행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해요. 그 바라보는 눈, 그게 결국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또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은 또다시 투자하시는데 많은 해안이 생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투자는요,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 잘 아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부동산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주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잘했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하시면 좋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럼 항암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삼일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간질환, 파이프라인 가능성 기대가 있고요. 뭐 관련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해서 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암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암학회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암만 보면 또 지루하니까 바로 다른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름 관련주죠. 자, 여름 관련주 제가 보시라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제이슨 시스템 말씀드릴 때도 보안 이야기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죠. 좀 횡보한다고 또 지쳐요. 근데 횡보하다가 또 팍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주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루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름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이제 승일이 무슨 제품을 만드나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홈키파 많이 보셨죠, 그죠? 홈키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화장품, 무스 이런 거 다 통이잖아요, 통. 그리고 에어졸, 그다음에 콩기름, 해표
뭐 식용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용유 통 이런 거 만드는 업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에어졸이 기본이고요. 에어졸은 살충제 외에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인 캔 18리터 일반관 외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29%에서 매출의 100%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여름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홈키파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 수요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에어졸은 결국은 또 어디도 쓰여요? 손소독제도 쓰이기 때문에 자, 에어졸 시장 그룹은 태양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관 부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인데 이게 청산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익 같은 거 제가 주목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BPS가 2만 원 단위예요. BPS가 2만 원 단위 현재 주가가 9천 한 4,5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 여름 수혜주라든지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 시장 두각받으면 당연히 성승에 대한 곡선을 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저평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후성.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도 좀 주목해봤는데 이거 뭐 갔어요, 그죠? 제가 후성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러냐? 저도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운동 되게 열심히 할 때는 일부러 에어컨 안 쐈어요. 그러면 또 살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일이 또 주식이라는 게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유롭다 하더라도 순간의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운 게 제일 싫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더위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시스템이나 아는 문화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냉면가스 선도업체죠. 지금 냉면가스가 왜 어렵냐면 후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60% 이상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더 이상 냉면가스를 많이 만드는 업체들을 몇 군데에 제한을 두고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냉매가스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냉매가스를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는 진입장벽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뭐 삼성전자, 캐리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에도 요즘에 에어컨 있잖아요. 자동차 타면 요즘에 더운 자동차 거의 없죠. 굉장히 시원하죠. 그게 다 뭐예요? 냉매가스 넣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도 엮이게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전해질에 대해서 또 관련된 그 소모물 그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받으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식선상에서 주식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승일도 여름 수혜주구나, 후성도 여름 수혜주구나 이러한 단들을 갖고 그냥 딱 보시게 되면은 50% 100% 매도를 잘하는 건 스킬을 배워줘야 되고요. 혹은 스킬을 아셔야 되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추세적인 종목들이 갈 수 있겠구나, 매드 팩터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기본적 분석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기본적 분석 못하고 크게 수익 보시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가 왜 여름 수혜주냐? 뭐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름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 번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사실은 화장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남자이기도 하지만 귀찮아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 출연할 때 이제 비비 정도 뭐 이 정도는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그 화장품을 사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화장품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화장품 수요가 증가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관련된 종목인데 아지트로 시럽을 관련해서도 두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클로로킨이라고 있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클로로킨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는데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이 같이 섞어서 먹으면 뭐 또 코로나19에 좋다. 뭐 이것도 하나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지트로마이신 의약품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항상 체크하고 또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등 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다 보면 또 여름 관련된 종목으로 또 섹터 변화와 함께 상승에 대한 매기세를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겠죠. 화장품주 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 PBR 관련된 종목은 무엇일까? 이러한 로직의 확장, 이런 생각의 확장들이 결국은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이런 종목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갭상승이라든지 바닥 턴어라운드 매매법 여러 가지들을 막 갖고 오잖아요. 그런 어떤 로직들 순에서는 이러한 어떤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방송이 대가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노하우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저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 전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관련주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눈에 띄죠. 그죠?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남자는 그죠? 뭐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 말 잘해야겠죠. 근데 남성, 여성 다 똑같죠 이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 의료기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게 하이로닉인데 여드름. 요즘에 고3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드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고등학교 때 가장 민감하죠. 대부분 이제 여드름이 나는 건 굉장히 혈기왕성한 어떠한 그때인데 그때 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그 FDA의 그 승인을 받았어요. 여드름 치료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좀 두알 받았던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탄력성, 리프팅. 리프팅이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피부가 좀 이렇게 내려오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그걸 이제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기기적 결국은 기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두알 받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제가 대단하다고 보는 게 코로나 사태가 1분기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1분기에 있었으면 실적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쉽지 않았었는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수를 한 10억 정도 신청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잡혔고 또 차트 바닥 구간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에 대한 로직까지도 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좀 핫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볼 때도 다각도로 보죠, 그죠?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국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관점적인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비츠라는 종목 볼게요. 슈비츠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봐도 안과는 계속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안과가 아니라 안경점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안과 및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안압도 테스트하고 렌즈도 가공하고 그다음에 광합용 굴절 측정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안경원에서 발생하는 렌즈 및 검안기 등을 꾸준히 현금 착증 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슈비츠에서는 굉장히 좀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다양한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또 자사주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단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기기는 약간 확인하셔야 될 게 실적이 좋아지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의료기기가 처음에는 그 쉽게 어려워요, 사실은. 의료기기는 정말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세일즈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잘 되기 시작하면 입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슈비츠라든지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 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이 난 포지션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포지션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신흥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대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소량 정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죠. 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이에 대한 부분인데 치과용 기자재 제조 및 도소 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용 진료대의 경우 약 40%가량의 시장 지배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치과 관련해서 40% 시장 지배율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과 관련해가지고 뭐 유니트 체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하고 있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5G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 광섬유 기업으로서 5G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광섬유 오늘 급등했어요. 그죠? 제가 이거 뭐 오늘 급등했는데 광섬유 기업이 통폐합되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수만 남는 거예요. 후성 소수만 남았죠. 승일도 시장 점유율 70%죠. 신흥도 40% 시장 점유율이죠.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돼서 통폐합돼서 약간의 과점적 성격을 띠는 것은 굉장히 매출 단위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대한광통신도 광섬유 쪽에서는 이제 소수만 남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왜냐하면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수요를 기대하면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좀 없었지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광섬유 케이블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하게 좀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잘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5G죠. 자, 제가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5G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의료기기 다음에 온 거예요, 제가. 대한강통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품에 이게 제품 같은데 반도체 가면 뭐 삼성 이렇게 적혀 있죠. 아무거나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 제가 알겠죠, 이제. 황주명의 기본적인 황금 주식은 뭐예요?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뼈가 깎는 고통을 겪어서 정말 다양한 업체들을 다 이겨내서 그 넘버 원이 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회사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시장 점유율 95%입니다. 말 다 했죠. 해외 시장도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130% 이상 간 거예요. 이게 로직이에요. 주식은 좋은 주식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양 사업이 아닌 앞으로도 성장할,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5포스 모델에서 나오죠.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뭐 반도체 어떤 걸 쓰든지 5G만 쓰든지 레이저 마크를 쓰는 것은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닐링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와, 오늘 이것도 많이 갔네요. 그죠? 이노와이어리스라고 오늘 급등했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G가 조금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공장을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미리 준비된 종목이야, 이노와이어리스는요.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데 LGU 플러스와 지금 5G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TNM 장비 실적 기대가 또 통신 TNM 장비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망 최적화 장비 지속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공통점을. 지금 공통점 몇 가지 찾는 게 나오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 트렌디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혹은 미리 준비돼서 벌써부터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예요? 시장 대장주가 되고 시장 상승하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죠.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 페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뭐 전자페이 관련돼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투합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다 뭘 쓸까요? 보안을 쓰겠죠. 보안이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보안 이슈들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의 업체들도 제가 다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몇몇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잡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사기업 관련된 업체라든지 혹은 몇몇 보안 기업들은 벌써부터 실적 기대주가 있습니다. 왜? 서버가 확장되면 그만큼 보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의 끝장파는 보안이다라고 그래요. 왜? 많은 정보들이 주고받고 하는데 서버 확장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 보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특히 이제는 원격 의료기기가 나온다면서요. 원격 의료기기는 정말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왜? 이 환자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모두 다가 전송이 되는 건데 그걸 만약 해킹한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 사생활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기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어떠한 일을 보는 사람인데 그 어떤 건강을 다 알고 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격 의료기기에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IoT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의 모든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보안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대장격으로 C큐브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인터넷 사용 증가로 마찬가지죠. 인터넷 사용 증가로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핀테크 보안이라든지 핀테크도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얘기 나오고 있죠. 공인인증서 폐지 얘기 나오고 있고 인증 시스템으로 보안, 토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통합 로그인 관리, 솔루션 등을 지속적으로 두각이 기대가 되면서 C큐브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종목에도 산업 섹터군 중에 바닥에서 제가 차트 강의를 드리니까 차트 강의 보시면서 그러한 어떤 차트적인 로직으로 접근하신다면 강력한 수익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CQ브라는 종목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종목, 한글과 컴퓨터는 웬 말이냐, 그죠? 그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관련된 거냐면 재택근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근무 증가로 관련 제품 수요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컴오피스 이런 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지금 스마트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컴컴퓨터는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컴 라이프케어가 뭐냐? 한컴 라이프케어가요, 의료용 방호복 등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럼 뭐예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도 엮이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택근무에 대한 기대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 20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만든 업체입니다. 그런 로직까지도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오링크. 국내 이제 ADC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항상 최대 주주를 저는 봐요. 제가 파이오링크는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NHN. NHN이 최대 주주인데 네이버가 최대 주주니까 당연히 서버 관리 당연히 많이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 점유율 28.97%입니다.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NHN이 즉 우리가 쉽게 아는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ADC 및 웹 방화벽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높은 시장 점유율.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또 이슈화되고 두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시면서 좀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시장은 아직은 자금이 좀 풍부하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어려워지는 8, 9월 달 혹은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 들어올 때를 경계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산업적으로 볼 때는 결국 5가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항암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암과 함께하면서 여름 무더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슈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좀 최근에 핫하지 않았던 종목들이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주목해서 보시자. 왜냐하면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직성에서 가볍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5G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G 종목은 크게 2가지 섹터로 좀 구분을 드렸었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실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이 맞춰졌을 경우에는 폭발적인 포텐을 보일 수 있는 종목. 대한강통신 같은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미리 준비가 다 돼 있고 오히려 예측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쩐 이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이제 확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언택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핫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택트, 텍트라는 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언택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보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죠. 주식은 항상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보니까 보완주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포지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에서도 좀 선발주자나 혹은 대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다. 그러면서 오늘 또 투자 팁적인 부분들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드렸었는데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NHN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이어링크와 함께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더 이제 C큐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못다한 얘기들은 꼭 결국은 또 방송에서 못다한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녁 8시에서 9시 일요일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데일리 맵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시장 너무나도 많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셔서요. 큰 수익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정민이었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